여러분은 혹시 연금 수령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은퇴하면 연금이 든든하게 삶을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실망한 분들, 혹은 내가 계산했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간이 아니라 재정적 계산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매달 마주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수령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 바로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을 경험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65세 은퇴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그는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이 최소 150만 원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연금이 들어온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계산 착오였을까 싶어 공단에 문의했지만 중간중간 근속 기간의 공백과 과거 납부 상한액의 변화로 인해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연금 수령일이 기다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 같지만 그 숫자가 생활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팠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리면 연금 수령 전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수리, 자녀 결혼 지원, 부모 요양비가 연달아 나가면서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연금이 개시되기 전 몇 년을 대출로 버텨야 했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의 대부분을 쓰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빚을 갚으러 들어가는 돈이 되어버렸다는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심리적인 충격도 큽니다. 한 은퇴자는 연금 수령일이 오히려 불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젊을 때는 급여 일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계획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의 연금 수령일은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현실의 벽을 상기시키는 알람과도 같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소득 수준과 납부 기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대치를 머릿속에 그리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실제 납부 이력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높은 금액을 기대합니다. 둘째, 생활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와 경조사비, 자녀 지원 같은 지출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 연금은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 비용조차 되지 못합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심리적 부담은 연금 수령일조차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금 예상액은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별 납부 이력을 기반으로 한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치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 계획을 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혹은 은퇴 후 가능한 일거리까지 고려해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다각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자녀 지원 같은 항목은 줄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출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용기를 내어 기준선을 정하고 그 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연금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또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공동체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금 수령일을 삶의 끝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결국 연금 수령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계산이 틀렸음을 매달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적 무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지출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금이라는 제도 하나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노후는 계산이 아니라
끊임없는 조정과 적응의 과정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연금 수령일이 실망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소득의 축소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당연했고 생활비 지출 역시 일정한 흐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과 낯선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연금인데 문제는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수령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했던 미래와 실제의 현재가 너무나 큰 간극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납부 기간이 길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들은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지만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었거나 소득이 낮았던 이들은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또한 제도의 구조상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 가치는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자신의 생활비 대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생활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연금 수령일은 기쁨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는 날로 바뀐다.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연금이 최소 150만 원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1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납부 기간의 공백과 과거 상한액의 제한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설계해 놓았던 노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조기 퇴직 후 퇴직금으로 몇 년을 버티며 연금을 기다렸지만 부모님의 병원비와 자녀 지원비가 연달아 나가면서 결국 빚을 져야 했다. 연금이 개시된 후에도 원리금 상환의 대부분을 쓰느라 정작 생활비로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렇듯 연금 수령액의 부족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리적인 부담은 금액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 직장 시절 급여일은 계획과 희망을 담은 날이었지만 은퇴 후 연금 수령일은 부족함을 직시하는 날이 된다.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되지만 그 돈으로 감당해야 할 지출은 늘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다. 병원 진료비, 경조사비,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연금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금 수령일은 심리적 우울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자신이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위치에 있다는 감각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생활의 전부를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자신의 연금 예상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생활 설계를 해야 한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서비스나 상담, 창구를 활용해 실제 납부 이력에 따른 금액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막연히 최대치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또한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저축 혹은 은퇴 후 가능한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다층적 구조가 필요하다. 생활비 구조의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 같은 항목은 은퇴자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현실적 한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의지를 세워야 한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는 일과 소득의 중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금 수령일을 단순히 금액의 부족을 확인하는 날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균형을 확인하는 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소규모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매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변화를 선택할지에 있다. 결국 연금 수령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부족 때문이 아니다. 젊은 시절의 계산이 틀렸음을 매달 확인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연금을 기본 안전망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생활 구조와 심리적 균형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한다.
연금은 은퇴자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주는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연금 수령일은 실망의 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날이 될 수 있다. 노후란 계산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끝없이 조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안정과 평온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은퇴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진짜 교훈이다.